만약에 무주택자라고 하시면은 내 집 마련 안 하셔도 전월세 가격의 상승으로 주거비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능한 살 수 있는 그 최상의 입지를 이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입지를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 하시는 거는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잠잠할 때, 시장이 잠잠할 때가 오히려 이제 갈아타기는 좋은 시기예요. 1주택이신 분들은 내 집을 싸게 팔아야 되니까 이게 못 파는 거예요. 네. 근데 상시로 가기 위해서는 최진곤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러면은 지금 뭐 우리나라의 어떤 제도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또 우리나라가 또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아직 무언가 이 경제 발전 속도 대비 어떤 사회적 인식이나 제도가 좀 이제 와서 보니까 좀 불합리해 보인다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어쨌든 시간이 또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의 인식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는가라는 것도 네. 좀. 그래서 저는 교육을 좀 양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시장에 대한 이해도, 네. 시장주의에 대한 이해도를 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좀 이런 거를 대대적으로, 그러니까 교육기관을 통해서거나 아니면 민간 기업 업체를 하거나 아니면 불당 같은 채널, 좋은 채널 있잖아요. 이런 채널 통해서, 이런 채널 통해서 많이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이해도라든가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해서나 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지금 그 역할을 유튜버들이 하고 있긴 한데, 그거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이런 인식들을 많이 바뀔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나라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해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바예요. 그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시장 경제나 이런 것들 얘기를 해주신 거로 이제 이어가면은 결국에 지금 이 규제도 이 어쨌든 시장에 영향을 줬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주 단순히 생각하면 투자적으로 접근하면 이럴 때 집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남들이 산다고 할 때보다는 남들이 맞습니다. 안 산다고 할 때.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 토지 거래가 지금은 이제 매수 심리도 어느 정도 좀 잠깐 멈춘 상태고, 간간히 이제 매물이 있으면 이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주택자라고 하시면은 또 여윳돈이 있으면 그 여윳돈의 그 대출 한도를 잘 활용하셔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도, 저는 왜냐면은 내 집 마련을 안 하셔도 전월세 가격의 상승으로 주거비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대출을 할 수도 없는 거죠. 지금은 뭐 대출 규제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능한 살 수 있는 그 최상의 입지를 이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입지를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 하시는 거는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은 뭐 스트레스 DSR부터 해서 뭐 지금 대출 규제가 뭐 아주 지금 몇 겹입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뭐 은행에서 빌려주는 만큼만 받으면 뭐 소위 말하는 영끌이라는 게 뭐 불가능한 상황이긴 한데, 못 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그 돈 받아서 살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게 극복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무주택으로 있다 보면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집들도 가격이 올라가 버리고, 그다음에 이게 자산가치 상승은 이제 장기적으로 눈을 보듯 뻔하니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냥 눈을 낮추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결혼하려고 하면 배우자가 100%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맞으면은 뭐 결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눈높이를 좀 맞추면은 또 꼭 이게 뭐 100%는 아니더라도 한 70~80% 맞으면은 또 내 집 마련 할 수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급지를 좀 낮춘다거나 아니면 뭐 평수를 줄인다거나 뭐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눈은 낮췄지만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어 뭐 한 4억이나 5억짜리 정도의 뭐 아파트라고 가정하면은 얘가 안 오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낮췄는데 이거 사도 안 오를 것 같다. 다 막 서울 좋은 데만 올라가지고 우리 집 안 올라간다. 뭐 과거 지금 차트를 봐도 막 계속 막 그 횡보하고 있으니까 이거 사는 게 맞아? 차라리 기다려서 돈 더 모아서 좋은 거 살까? 뭐 이런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내가 소득이 굉장히 많아서 한 1~2년 안에 쇼부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연봉이 막 2억이다, 3억이다. 그런 분들은 조금 기다려서 더 좋은 급지를 사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근데 연봉이 5천이면 기다려서 저축을 한다 한들 10년에 뭐 솔직히 뭐 한 5억 모으기도 사실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마냥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사실 4억으로는 서울을 살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뭐 방법이 없죠. 뭐 경기도권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도권 쪽으로. 근데 수도권 중에서도 이제 저평가돼 있거나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상대적으로 좀 오를 수 있는 지역들을 잘 발굴하는 게 관건일 것 같아요. 점프할 수 있는 자산을 미리 이제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죠. 물론 여기가 난이도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서울, 강남보다 돈이 적으면 적어질수록 이런 물건 발굴하기가 정말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싸게 사면
저는 리스크는 크게 없다고 봐요. 이 부동산이 참 어려운 게 돈이 없을수록 난이도가 높아져요. 네. 돈이 많으면 난이도가 쉬워지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돈도 적은데 난이도도 어려운 시장에 들어가려니 그냥 아예 좀 기다려보자.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요? 왜냐면 뭐 지금 뭐 주식도 있고 뭐 코인도 있고 뭐 대체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내 집이 없으신 분들은 그래도 내 집 마련은 먼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마련이 되셨던 분들은 이제 상급지로 가시려기 위해서는 또 자산을 불려야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대체 투자도 많고 특히 뭐 해외 주식이라든가 미국 주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저는 코인 잘 모르지만 뭐 코인 쪽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무주택자가 이런 거를 다 하기에는 이제 집값이 너무 빨리 급등하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천천히 오르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팍팍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타이밍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좀 떨어지더라도 어쨌든 내 집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좀 디딤돌로 삼아서 하나 마련하는 거는 좀 빨리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아마 궁금하신 게 이런 걸 것 같은데 이번 규제 지역 안에 살 거냐 밖에서 풍선 효과를 노리고 살 거냐 이 갈림길이 있어요 지금. 그것도 이제 자금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전 당연히 여유가 되시고 이제 실거주를 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규제 지역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럼 규제 지역 안에도 올라갈 거니까. 네, 그렇죠. 규제 지역 안에도 그다음에 내 실거주가 가능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실거주를 못 하겠다. 그런 분들은 여전히 이제 비규제 지역은 이제 전세 끼고 살 수 있거나 대출을 받아서 월세를 또 세팅할 수가 있는 거니까 뭐 이런 부분도 좀 서로 이제 비교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딱 뭐라고 답변 드리긴 좀 어렵고. 그러면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리와 동탄 뭐 이런 데들이 지금 어쨌든 뭐 수치상으로도 튀었어요. 좀 가격이 좀 올랐기 때문에 뭐 지금 기존에 규제했던 기준으로 보면은 거기도 이제 추가 규제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추가 규제로 이제 뭐 토어제니 투기가지고 더 확대될 거로 보시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볼멘 소리도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도 좀 안 좋아지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정적이나 토지거래 허가를 더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은 근데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시장을 예측을 못 하게 된 게 사실 15 대책 그 10월 15일 대책도 급작스럽게 나온 거고 사실 서울 전 지역 경기도까지 토지거래 허가로 묶일 줄은 저도 예상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예상을 벗어난 항상 정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언제 이게 또 규제지구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1주택자는 그나마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는 그나마 상관없는데 다주택자들은 이게 매수화하고 나서 규제지역으로 묶여버리면 양도세 중과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주택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다주택자들은 내가 하나 있는데 하나 더 사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아닌 뭐 그런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아닌 다주택으로 가시는 분들은 괜히 이런 데 투자했다가 중과 맞으면은 사실 남아도 남는 게 아닙니다. 그죠? 괜히 자기 좋은 거 하나 뭐 중과 맞아버리면 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 산 것도 중과가 되니까 조정적이 되면은 그래서 이제 그게 82.5% 내고 부동산 투자하는 거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일시적 2주택자들이 그 좀 비과세 노려보려다가 이번에 둘 다 토어제 묶여가지고 지금 골치 아프신 분들이 생겼어요. 이런 분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무주택의 그 비조정이었다가 이제 처음에 이제 무주택 사신 분들은 그래도 거주 요건은 없어요. 거주 요건 없기 때문에 2년 보유해서 비과세 되는데 다만 이제 토지거래 허가 묶여있기 때문에 전세 낀 사람을 내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팔기 위해서는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세입자한테 선물 주면서 협의할 수밖에 없어요. 좀 이사비를 좀 주고. 이사비 지원해주면서 납작 엎드려야 돼요. 지금은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납작 엎드려서 좀 이렇게 양해해서 좀 내가 좀 사정이 있어서 팔아야 되니까 좀 나가주실 수 있냐. 그래야지 내가 3년 이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약간 부득이하게 이 전세 권리금 같은 게 좀 생기는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시세가 형성되는 게 좀 보입니다. 지금 뭐 몇 천만 원 막 달라 뭐 이런 게 있고 저 집은 저 동네는 뭐 5천 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도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세입자가 안 나간다고 하면 팔 수가 없어요. 팔 수가 없는 상태니까. 또 비과세는 기한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3년 이내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마냥 세입자분들한테 좋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게 그런 분들 몇 명은 이제 돈을 받고 기분 좋으시겠지만 이 케이스가 또 소문이 날 거잖아요. 막 언론에 나오고 하면은 전세 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또 가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비워놓거나 이제 단기 월세로
단기 월세로 하는 수가 있겠죠. 네. 왜냐면 월세는 1년도 계약이 되니까. 그리고 차라리 월세는 뭐 언제든지 빼줄 수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그렇죠, 대출도 안 나오고. 그렇죠. 최근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어제 상담한 이제 회원분이신데 그 위층에서 이제 층간소음이 하도 있으니까 세입자가 자주 나간다는 거예요. 네. 근데 나가는데 그래도 바로바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도 3년 안에 비과세 팔아야 되는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층간소음이 생각해보니까 좋다는 거예요. 자주 나가니까. 자주 나가니까 빨리 나갈 수도 있겠다. 잠깐만요. 그럼 이거 이제 윗집한테 한 300 줄 테니까 윗집에 월 다달이 한 200-300 줄 테니까 한 3개월 안에 내보내 주실 수 있냐? 뭐 그럴 수도 그런 이제 상황도 벌써 있고 별의별 일들이 생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실거주하러 들어간다고 하면 네네. 이제 또 세입자분들은 졸지에 나가게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집을 구해야 되는데 전세가 또 튄 지역들은 네. 너 진짜 실거주하는 거 맞냐? 그렇죠. 하면서 이제 막 또 이제 막 사설 탐정 막 실제로 그렇게 분쟁이 있어서 많죠. 해서 실제로 그 뭐 합의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실제로. 아니, 제가 실제로 들은 것도 집에 갑자기 드론이 하나 와가지고 이거 뭐지 했는데 보니까 그 드론을 띄우셔가지고 집에 사는지 확인했다고. 그래서 뭐 경찰에 신고하고 했는데 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결국에는 이제 핵심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급등한다는 거.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이제 압박감을 받아서 이제 정책을 막 이렇게 극단적인 것도 나오는 건데. 집값 이 상승을 막아야 된다. 네. 그리고 막을 수 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집값 상승을 시장에 맡기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시장에 맡기려고 하면은 당연히 공급을 늘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집값이 오르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동안 서울시 전 시장님이 너무 재개발 재건축을 막아놨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게 워낙에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없다 보니까 이게 그다음에 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계속 지지부진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급 외에는 답이 없다. 공급 외에는 답이 없고 그다음에 규제를 풀고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게 그게 정석이다. 그거를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 욕망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에 맡기고 공급을 늘리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지 않겠냐.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재개발 재건축을 좀 활성화하자. 이쪽에서 이제 걸림돌이 무엇인지 뭐 조합이든 뭐 소유자들한테 물어봐서 그 걸림돌들을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근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너무 부자들을 더 부자 만들어준다. 이런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런 주장들. 근데 사실은 그게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이 규제로 인했던 노무현 정권도 그렇고 문재인 정권도 그렇고 사실 집값 상승이 가장 컸지 않습니까? 네. 사실 뭐 박근혜 정부나 뭐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다음에 이명박 정권에서는 집값 상승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규제를 하니까 집값이 폭등하고 전월세 가격이 폭등했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건 답이 아닌 거를 이제 알아야죠. 이건 답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야죠. 근데 아직도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고. 그럼 반대로 지금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공급을 약간 막게 되는 꼴이 된 것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투기가을지구도 막 묶어버리면서 그러면 이주비도 안 나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는 청약을 노리던 분들은 오히려 아주 안 좋아진 거겠네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게 저는 현금 부자들은 진짜 청약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시대인 것 같아요. 현금 부자에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반포 1단지도 지금 이제 트리니원 같은 경우에도 뭐 당첨만 되면 20-30억 정도 되는데 근데 그거를 30억 정도 현금 들고 있으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많이. 물론 이제 그래도 경쟁률 많이 나오겠죠.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뭐 충분히 돈 있으신 분들은 할만하다. 근데 이제 이게 가점이 아무리 높아도 돈이 없으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요번에 중도금 대출도 60에서 40%로 낮춘다는 얘기도 있는 거고 또 여기는 또 후분양제이기 때문에 빨리 이걸 맞춰야 되거든요, 잔금을.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오히려 청약시장에서 엄청난 기회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이거를 진짜 사다리 끊어놓고 본인들 정치인들 자식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내놓는 건 아닐까. 왜냐하면 자식들은 어떤 식으로라도 청약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현금을 또 이렇게 증여해서 하거나 빌려서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현금 부자들은 충분히 청약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시대가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특히 무주택자. 그럼 현금이 없는 분들은 청약
쪽은 뭐 사실상 포기해야 되는 수준이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특별 공급 있지 않습니까? 뭐 생애 추초라든가 뭐 다자녀 특별 공급이라든가 노부모 부양 공급이라든가 이런 특별 공급은 그나마 일반 공급보다는 그 경쟁률이 좀 낮아지고 당첨 확률이 올라가니까 그런 분들은 한번 해볼 만하고 최근에 이제 저희한테 상담 받고 하셨던 분도 요번에 그 특공으로 당첨이 되신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이제 파악해야 돼요. 내가 어떤 지금 포지션인지 내 가점이 높은지 내 특별 공급이 자격이 되는지 아니면 현금이 많은지 이런 포지션별로 청약의 좀 가능성을 좀 베팅해 볼까?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또 다른 전략을 찾아야겠죠. 근데 이제 내년도도 뭐 신규 입주 물량도 급감하고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은 뭔가 새로 더 착공도 쉽지 않아 보이고 뭐 이러기 때문에 마냥 기다리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들 하시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 청약은 항상 이게 넣어야죠. 그래도 할 수 있는 한에 넣긴 넣고 이제 왜냐하면 내가 이제 당첨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청약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청약은 선택받는 거다. 그러니까 선택받기 위해서는 여러 번 넣어야죠. 여러 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전세 만기 되시는 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전세 한번 더 갱신권 써서 우선은 살면서 청약 노려볼까 아니면은 그냥 뭐 물량도 없다니까 빨리 그냥 집 살까 이걸 제일 고민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근데 가급적 집을 빨리 사는 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청약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빨리 그러니까 무주택자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주택자는 지금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주택자는 가급적 빨리 사는 게 맞지 않겠냐. 물론 지금 좀 이렇게 추이를 좀 지켜보시면서 이제 급매물이 좀 나오면은 좀 그런 급매물 위주로 사시는 게 어떨까. 급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또 조건들이 되거든요. 왜냐면 아까 그 두 개 있는 재건축 두 개 있는 지역 중에서 급하게 팔아야 되시는 것도 있고 또 내년 5월 9일이 이제 양도세 중과가 그게 뭐 연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팔려고 하는 분명히 다주택자 매물도 있을 거고 주택임대사자 풀려서 파는 매물도 있을 거거든요. 왜냐면 그게 8년 이제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매물들을 잘 노려서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개수 줄이기를 계속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좀 개수를 지금 계속 줄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조정 지역에 있는 데는 사실은 이제 그 중과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조정 지역에 갖고 있는 것들은 조금 이제 시간을 좀 벌 수 있으니까 좀 천천히 파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다주택자 중에 이제 서울에 있는 여러 채 있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무조건 내년 5월 9일 전까지는 파셔야 돼요. 좀 버텨본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냥 보유세 내면서 버티겠다. 근데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 자녀한테 증여한다 하더라도 증여취득세가 3.5%가 아니라 이제 12%이기 때문에 그것도 만만치 않으실 거거든요. 근데 그 양도세보다 이게 아까 82.5%보다는 증여세율이 낮으니까 당연히 이제 정 안 되면 증여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 증여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근데 제 생각은 좀 여러 채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좀 포트폴리오상 좀 줄여 나가시는 게 맞지 않겠냐. 그게 기한이 내년 5월 9일까지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된다면은 조금 더 버텨봐도 될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쯤 돼서 좀 윤곽이 나오겠죠. 그때쯤 돼서. 근데 연장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 그런 정책 기조로 봤을 때는 연장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 연장이 되면 정말 다행일 것 같아요. 지금 1주택이신 분들 중에서 마음에 안 든다. 내 집 마음에 안 들어서 막 이제 팔고 넘어가야지 하다가 지금 완전히 스탑되신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맞아요.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는 이제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6개월 이내 팔리면 좋은데 지금 상황은 6개월 이내 안 팔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자기 거를 먼저 파셔야 돼요. 먼저 파시고 나서 이제 옮기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비과세는 뭐 3년이지만 토지거래 허가에 들어가려면 6개월 이내 처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반드시 이제 인지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가 이제 2년만 실거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2년만 실거주하고 나머지는 내가 전월세 살겠다. 그러니까 2년만 좀 고생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좀 하시면은 좀 선택지가 조금 더 넓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조건 계속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의사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세입자가 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 분, 이런 분은 원래 그냥 누가 전세 끼고 산다고 하면 팔아야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지금 못 팔게 됐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소위 말하는 이사비를 주더라도 팔고 좀 옮기는 게 낫겠다. 그렇죠. 왜냐면 잠잠할 때, 시장이 잠잠할 때가 오히려 이제 갈아타기는 좋은 시기예요. 다만 이제 이런 1주택이신 분들은 내 집을 싸게 팔아야 되니까 이게 못 파는 거예요. 근데 상시로 가기 위해서는 내 집을 싸게 팔아야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싸게 팔아야지.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아까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투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싸게 판 만큼 이게 투자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투자다. 이런 마인드로 하셔야지
팔 수가 있는 겁니다. 내 것도 조금 싸게 팔고 내가 갈 동네도 어쨌든 지금 좀 조정이 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럴 때 좀 같이 옮겨간다. 맞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진권 대표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요. 이 워낙 복잡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시장이니만큼 이럴 때 또 마음이 또 약간 좀 약하신 분들, 좀 걱정 많으신 분들은 우선 나중에 좀 지켜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좀 눌려 있을 때가 오히려 또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신 거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